후덕했던 일론 머스크가 뱃살이 쏙 빠진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가 그 비결이 위고비라고 트위터에서 말을 하면서 이 위고비에 대한 전 세계인의 기대와 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체를 통해서 한 번쯤은 위고비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내에는 한 10월 정도에 들어왔고 이렇게 생겼죠.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내가 직접 배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는 다이어트 주사이고요. 가격은 한 80만 원 선 정도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진짜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 두 가지일 텐데 2024년 9월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고비 투여로 인한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단순 부작용이 아니고 사람이 죽었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발표한 케이스 레포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사건의 주인공은 74세의 남성이고 2형 당뇨, 심방세동. 이거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질량 지수가 31.7로 비만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중증 췌장염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음주도 안 하고 다른 약을 복용한 적도 없고 중성지방 수치도 다 괜찮고 초음파를 해보니까 뭐 담낭이나 담관에 결석도 없었고 다만 한 가지 위고비를 4년간 투여했다는 거.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이 위고비의 용량을 주당 0.25에서 0.5mg으로 증량을 해서 투여를 했는데 체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용량을 늘리면서 아주 심한 메스꺼움 그리고 변비와 같은 부작용이 악화되었고 그래서 약을 다시 감량을 했으나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심각한 췌장염으로 이어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신부전이 오고 급성 호흡곤란이 생기고 입원 48시간 후에 저산소증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 케이스인데 정말 일촉즉발의 어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상황이죠. 의료진들은 약물 투여로 인한 췌장염으로 진단을 내리고 추후 위고비 계열의 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췌장의 손상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케이스 레포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약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특정 약물을 잘 대사하지 못해서 뭐 간독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급성 염증이 생기는 또 그런 특이 체질이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위고비도 이 케이스 한 것만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위고비 계열의 약을 장기 투여했을 때 처음에는 괜찮더라도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지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한국인들은 어때요?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도 작아요. 그리고 췌장의 기능도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고비가 진짜 필요한 분들은 정말 비만이라는 그런 질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분들이고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뚱뚱한 분들께는 위고비의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어떤 미용상의 목적으로 혹은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은 하기 싫은 어떤 그런 여러분 게으른 다이어트를 위한 목적이라면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데요. 자, 먼저 그동안에 유행해온 다른 다이어트 치료제와 좀 비교를 해보면 먼저 나비약이 있는데 이 나비약의 경우에는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서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고 싹센다도 유명했죠. 싹센다도 위고비하고 비슷한 기전으로 배에 맞는 다이어트 주사인데 약물 농도가 떨어지는 반감기가 짧아서 매일 맞는 주사였어요. 근데 위고비는 나비약처럼 중추신경을 건드리지도 않고 또 싹센다보다 반감기가 길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편한 거죠. 그리고 효과도 2배 정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위고비가 기적의 다이어트 치료제라는 어떤 기대감이 크지만 자, 여러분 위고비로 살 빠지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식욕이 떨어져서 살 빠지는 원리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먹으면 다시 찐다는 겁니다. 위고비가 어떤 약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싹센다도 위고비도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약이었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미주신경을 자극을 해서 뇌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위고비는 GLP-1 호르몬 유사체입니다. 위고비는 세밀글루타이드 GLP-1 유사체이고요. 싹센다는 리라글루타이드 GLP-1 유사체예요. 자, 그래서 위고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GLP-1 호르몬처럼 작동을 해서 뇌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계속 주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고요. 이로써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사 투여 기간 동안에는 식욕이 뚝 떨어지니까 살이 빠지겠죠? 그런데 투여가 끝나고 예전과 똑같이 치킨, 피자, 과자, 라면 같은 거 먹으면 다시 살이 찌는 요요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위고비를 투여했던 그런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뭐 4개월간 빠졌던 살이 4주 만에 다시 쪘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근손실입니다. 체중이 단기간에 화끈하게 빠지는 것이 꼭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근육은 한 번 빠지면 다시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근손실이 일어나면은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 체온이 떨어져서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척추뼈를 잡아주는 그 근육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 척추와 관절이 흔들흔들 하면서 뭐 디스크, 오십견 같은 각종 질환이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살이 빠질 때는 근육이 잘 빠지고 찔 때는 지방이 늘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만약에 위고비 치료를 중단했어. 그리고 나서 식욕 억제 잠금 장치가 막 풀려가지고 막 먹었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육량은 줄고 지방량은 예전보다 더 많아져서 다이어트 치료 전보다 몸이 더 망가지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위고비의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위장장애인데요. 입덧 할 때처럼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메스껍거나 구토하는 등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뭐 위고비가 위장관 운동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작용은 정작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요 그리고 근손실의 문제가 우리가 위고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그런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고로 그동안의 모든 그 호르몬 치료제들을 살펴보면요, 드라마틱한 효과만큼이나 리스크도 확실해서 꼭 필요한 사람, 아주 급한 경우에만 처방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뭐 갱년기 증상을 다스리는 여성 호르몬 치료도 그렇고요. 또 염증에 처방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들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오래 쓰지 않죠. 위고비도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그런 치료제인 만큼 장기 투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고, 또 위고비 투여 그 적응증에 해당하는 분들만 의사 선생님의 지도 하에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써보다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뭐 팔거나 아니면 써보라고 주거나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고비를 개발한 회사인 노보 노디스크에서는 이 위고비의 적응증을 BMI 30 이상인 고도 비만인 사람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자, BMI는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에요. 만약에 키가 168cm다. 그리고 몸무게가 55kg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55kg을 1.68 제곱한 값으로 나누면 BMI 19.4가 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BMI가 25 이상일 때 과체중, 그리고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엄격해서 23 이상이면은 비만 전 단계, 그리고 25를 넘으면 비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만도 질병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 위고비를 하나의 치료 수단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만 갑상선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갑상선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 또 췌장, 담낭의 염증, 담석증,
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 망막병증의 그런 부작용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까운 병원에서 선생님과 이런 부분을 상담하시고 처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직까지 기적의 다이어트 치료제는 없다. 위고비도 식욕을 억제해서 살을 빼는 원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살이 다시 찌는 요요와 근손실의 문제, 그리고 또 호르몬 시스템을 건드린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편하게 살을 빼고 싶다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몸을 약물로 채우기보다는 이론 음식 그리고 운동으로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